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더라고요. 달리기를 하기 싫어지는 시점이. 평소에 운동 잘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이라도 나가서 달려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몇 달? 아니 며칠 안 가서 그 마음 다 사라져요. 금방 때려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리기 할 때 왜 목표를 세우지 말라고 하는지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고 살던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달리기가 즐거움에서 압박감으로 변해버립니다. 점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시점이라면 우선 처음에 러닝을 시작했던 이유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제가 근래에 달리기를 다시 시작했던 이유는 몇 킬로 완주, 30분, 1시간 동안 달리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달성해서 성취감을 얻고자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멘탈이 나가서 살짝 미친 사람처럼 나가서 뛰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모아둔 돈도 상당히 날라갔고 신체와 멘탈이 모두 바사삭 부서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 박혀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 답답해서 나가서 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이더라도 달리기를 하는 동안은 조금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침 러닝 유행에 맞물려서 마라톤 대회가 많이 있길래 5km 정도는 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청을 하고 완주만 목표로 뛰고 왔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0km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번에 10km 마라톤도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더라고요. 달리기를 하기 싫어지는 시점이. 10km를 몇 분 안에 완주를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이후로 달리기 자체가 즐거움이 아니라 압박감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리하게 목표를 세워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언젠가부터 마치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꼭 성공을 해내야 하는 업무의 일부처럼 느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압박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하거나 직장 다니면서 일할 때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넘치잖아요. 좀 스트레스잖아요. 나는 기록을 내기 위한 선수가 아닌데, 기록 내기를 목표로 했던 게 아닌데, 나도 모르는 새에 나의 달리기 목적을 내가 바꿔버렸더라고요. 물론 애초에 살을 빼려고 한다거나 설정한 목표 달성 자체가 러닝을 하는 이유라면 그럼 계속 하시면 되죠. 내가 몇 킬로를 몇 분 안에 뛰어야겠다. 오늘은 몇 분 동안 달려야겠다. 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거기서 오는 성취감도 당연히 엄청나게 크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목표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압박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 압박감을 견딜 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분 좋자고 건강해지자고 하는 운동인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과정 굳이 버틸 생각으로 달리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은 달리기 자체가 기분이 좋을 만큼만 하기로 했습니다. 요리처럼요. 저는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맛있는 음식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냥 사 먹으면 돼요. 우리나라에 맛집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요리를 할 때에는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라든지 음식이 익어가는 냄새, 신선한 재료에서 느껴지는 향긋함 등이 요리 자체를 즐겁게 해주는 요소들이거든요. 물론 내가 직접 맛있게 만든 음식을 맛보는 것도 그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이게 요리를 직업으로 하게 되거나 몇 인분의 요리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하는 미션이 되면 요리하는 과정 자체의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게 돼요. 간은 잘 맞나? 양은 충분한가?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등을 살피느라 요리하는 재미를 느낄 여유가 사라지거든요. 달리기도 그냥 요리처럼 달리는 그 자체가 즐거운 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트랙보다는 개천 주변이나 공원 등을 달리는 걸 더 좋아합니다. 트랙 가서 달리다 보면 정말 몸 탄탄하고 잘 달리고 그런 분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좋은 자극이 될 때도 있지만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달리면서 보이는 풍경들이 매일 다니는 동네인데도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길에서 맞이해주는 고양이, 수영하는 오리들, 그리고 이파리 색깔이 변해가는 나무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의지력은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다 쓰고 나면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시간을 목표를 완수하는 데 보냅니다. 내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해내야 하고 그 목표를 해내기 위해선 참고 인내하고 의지력을 사용해야 해요. 일을 하는 동안 퇴근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참는데도 의지력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서 놀 때에도 나의 에너지와 의지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력은 용도에 따라 나뉘는 게 아니라 한 통에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의지력을 덜 쓰는 가벼운 저강도 운동들이 오히려 운동을 길게 할 수 있어요.
우선은 가볍게 해보세요. 운동이 별거 아닌 일이 되면 의지력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목표를 정해놓고 초반에 의지가 넘치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다가 처음에는 그 쾌감도 느껴보고 고강도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쾌감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때가 있어요. 다 까먹습니다. 일정량의 의지력을 다 써버리고 나면 나는 또 포기를 하는구나. 나는 끈기가 없는 사람인가? 또 자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낮은 강도로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체력이 붙는 임계점을 넘기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강도를 높여 빡세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덜 힘들다고 하지만 평소에 운동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운동을 지속하고 싶다면 먼저 운동을 이뤄야 하는 목표가 아닌 별거 아닌 쉬운 일처럼 느끼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짧게는 5분, 10분 나가서 조금 걷고 달리다가 안 내킨다? 그러면 그냥 집에 돌아오세요. 나가기도 힘들다? 그러면 집에서 러닝 양말 한 짝 신어보기. 일어나기도 싫다면 누워서 달리는 것처럼 발구르기. 이 정도로 실패하기도 어려운 아주 작고 하찮은 미션을 설정하고 성공하세요.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자신을 풀어주고 여유를 갖게 만들어야 운동을 지속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성취감도 얻고 부상도 같이 얻습니다. 몇 달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 달렸습니다. 매일 5km를 달렸습니다. 이런 컨텐츠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하지? 나는 며칠 하다가 안 하게 되던데 나는 너무 게으른 건가? 나도 매일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달리다가 다리 부상을 얻게 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다른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20대 초반부터 연골연화증으로 치료 비용도 엄청 쓰고 통증으로 괴로웠던 적이 있어서 무릎이 아프다 싶으면 무조건 멈췄어요. 자신의 한계점을 넘어서 목표를 이뤄내면 거기서 얻는 기쁨도 매우 크지만 잘못해서 성취감과 부상도 함께 얻으면 안 되잖아요. 다리 부상은 특히 한 번 생기면 정말 오래가고 치료하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목표가 필요하면 세우되 목표에 매몰되지 않는 달리기를 하자.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달리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저에게 달리기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니까요. 이제 추워질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